서기 668년 고구려 멸망. 고구려는 사라졌지만 서역에서는 고구려인들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 당나라는 고구려인들의 반란을 막기 위해 20여만 명의 고구려인들을 중국 각지의 황무지와 사막으로 강제 이주시켰다. 바로 그 유민들 속에 고선지 일가도 포함돼 있다. 20살 나이에 고구려 유민에서 서역을 다스리는 안서도호부의 유격 장군으로 발탁된 고선지. 그는 마침내 달의 부를 정벌한 공으로 안서도호부 2인자 자리에 올라선다. 중앙아시아 파미르를 두고 토번과 벌인 전투. 당시 고선지의 대원정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이었다. 나는 새도 지나지 못한다는 파미르 고원. 고선지는 만 명의 군사와 군마를 이끌고 파미르를 넘어 지금의 아프가니스탄 영토인 연운보를 급습하고 만 명의 토번군을 무너뜨린다. 두려움에 더 이상 진군하기를 거부하는 황제의 감독관과 부상병을 연운보에 남겨두고 고선지는 소발리로 가는 마지막 고비 탄구령 고개로 향했다. 고선지의 행적을 쫓아 실크로드를 지나온 취재팀은 고선지의 원정 루트 가운데 가장 험준한 다르코트 고개를 직접 넘어보기로 했다. 연운부에서 전열을 가다듬은 고선지는 대군을 이끌고 현재 파키스탄 지역으로 진군했다. 고선지의 목표는 소발률, 지금의 길기트 지방이다. 다르코트 입구에서 취재팀은 현지인들의 협조를 얻어 정상에 오를 준비를 갖췄다. 영국의 탐험가인 스타인경이 한니발이나 나폴레옹의 원정을 능가하는 것이라고 찬탄에 맞지 않았던 바로 그 원정길. 스타인은 이 대단한 원정 루트를 직접 추적해보고 싶어 했고 실제로 그의 소원대로 3번이나 탐사했었다. 지난 9월 취재팀은 파키스탄 현지 안내인과 포토를 대동하고 해발 4,574m의 다르코트 정상으로 향했다. 다르코트 정상을 넘는 일은 1200년이 흐른 지금에도 선뜻 감행하기 어려운 등반이다. 해발 2,500m에 위치한 다르코트 마을. 이곳 사람들은 고원지대에서 양을 치며 살아가는 유목민들이다. 워낙 척박한 오지라 마을이라고는 하지만 가구 수는 고작 20여 호에 불과하다.
그나마 마을에 머무는 때는 눈이 녹는 봄과 여름뿐. 가을이 되면 이들은 아랫마을로 내려간다. 취재팀은 다르코트 정상을 향해 길을 재촉했다. 다르코트 마을에서부터 정상까지는 급경사를 타고 1,800m를 더 올라야 한다. 이 험난한 등정길을 당시 고선지는 7,000명의 군사와 군마를 이끌고 어떻게 행군했을까? 정상까지 가는 길에 평지는 거의 없다. 고선지 군대는 연운부에서 다르코트 고개 정상에 오른 후 이 길을 따라 길기트로 향했다. The Koshanji, he has been a very famous general of, the Chinese troops. Well, he didn't choose this route because it is very, very difficult. And most probably, you can see this part of the slope. So he might have come through this place, and further you see the trek. And most probably he have followed this trek to the down Darkut. I think so, yes. 정상까지는 길을 재촉해도 꼬박 이틀 이상 걸린다. 취재팀은 하룻밤을 이곳에서 야영했다. 이튿날 취재진은 다시 등정을 시작했다. 해발 4,000m에 다다르자 정상이 보이면서 거대한 얼음산이 눈앞에 펼쳐진다. 해발 4,000m를 넘어서자 등반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현지 안내인이던 길기트 대학 교수가 고산증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너무 빠르게 고도를 높인 결과였다. 이번엔 카메라맨이 고산 증세를 보였다. 게다가 현지 포터들은 위험해서 말을 데리고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다며 하산하려 했다. 마침내 다르코트 정상. 고선지 군대는 연운부에서 이 다르코트 정상까지 오르는데 3일이 걸렸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 고선지 군사들은 절벽을 내려다보며 하산하길 두려워했다. 구 당시에는 동요하는 군사들의 움직임과 고선지의 대응책이 비교적 상세히 기록돼 있다. 탄구령에 험준하고 가파른 길이 이어지자 병사들은 과감히 내려가려 하지 않았다. 병사들이 말하기를 도대체 장군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려 하는 겁니까? 이때 산 아래에서 20명의 소발률 병사들이 마중을 나왔다.
이에 고선지가 말하길 배반했던 적의 마음이 돌아왔다. 토번으로 통하는 등교는 이미 잘려졌다. 고선지가 거짓으로 기뻐하자 병사들은 마침내 내려갔다고 자치통감은 전한다. 그러나 마중 나온 적군은 고선지의 병사들이었다. 마침내 군사들은 단숨에 40리 다르코트 고갯길을 내려왔다. 정상에서 길게트강이 내려다 보이는 야신 계곡으로 무사히 내려오자 병사들의 사기는 충만해졌다. 고선지군은 1000명의 별동부대를 편성, 먼저 길게트강을 따라 소발률로 진격해 했다. 후차에서 파미르 고원을 넘고 험준한 다르코트 정상을 지나 드디어 소발률 정복이 눈앞에 있었다. 소발률 왕궁이 있던 길기트는 갑자기 급습해온 고선지 군대로 일대 혼란에 빠진다. 왕과 왕비는 산으로 달아났다. 고선지 군대는 소발률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인더스강과 길게트강의 합류 지점으로 군사를 보냈다. 토번과 통하는 유일한 통로인 이곳에는 등나무로 얽어 만든 현수교인 등교가 있었다. 이 다리는 당시 수리하는 데만 1년이 걸렸다고 전한다. 고선지군은 도착하자마자 이 등교를 잘라버렸다. 자치통감에는 고선지가 급히 다리를 끊게 했고 다리를 자르자마자 토번 대군이 몰려들었으나 건널 수 없었다고 적고 있다. 북부 파키스탄에 위치한 길기트. 길기트는 서역 진출을 꾀하던 토번에게 꼭 필요한 요충지였다. 고선지군이 이 길기트를 정복함으로써 토번을 외부와 차단해 완전히 고립시켰다. 페르시아에서 수입돼 당은 물론 고구려에서도 널리 행해졌던 격구 경기. 그 기원이 바로 이곳 길기트 지역이라고 한다. 당 현종이 가장 좋아했던 운동이 격구라고 한 것으로 봐서 고선지가 이곳을 정복할 즈음에도 격구는 대단히 성행했었을 것이다. 고선지가 길기트를 정복했을 당시 이곳을 다스리던 왕은 소실이라고 중국 사서는 적고 있다. 길기트 지역의 다뉴르 마을. 민가 담장 뒤에 8세기경의 바위 글씨가 있다. 당시 이 지역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문자라고 한다. 이 길기트 지역의 왕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다고 알려진 이 기록은 모두 인도계의 문자들이다. 취재팀은 각석의 글자들을 조심스럽게 탁본했다. 당시의 기록이기 때문에 고선지의 원정에 관한 어떤 사실이 나오지 않을까.
고문자 전문가를 찾았다. This inscription also in Brahmi language. Brahmi is another script. Yeah. Like Harushti, there is another script we call Brahmi. Yeah. So we have also a large number of evidence of Brahmi inscriptions. Pakistan, and even this is the same period, 7th century AD. 북부 파키스탄의 역사서에는 탁본 내용의 일부가 이미 해독돼 실려 있었다. 고선지가 침공했을 때 이 지역을 다스렸던 왕은 데바스리 찬드라임이 밝혀져 있었다. 데바스리 찬드라는 고선지에 의해 점령당하기 전까지 길기트와 훈자를 다스렸다. 훈자. 당시 소발률 왕에 의해 통치되던 이곳은 힌두쿠시 줄령에 둘러싸여 오랫동안 독자적인 왕국으로 존재했던 지역이다. 근래까지도 형식상의 훈자 왕이 있었고 지금도 고유한 훈자 민속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소발류를 정복한 고선지는 소발률의 왕과 왕비를 데리고 길기트에서 훈자를 지나 안서도호부로 돌아갔다. 现在的军事史家还认为那是不可能的事情，非常艰苦一次战争，远征非常艰苦，因为它是在帕米尔高原的南部这一带，那的路啊各方面都十分险，啊，他用很少的兵力把大小普鲁占领了，所以他立了赫赫的战功，所以唐朝把他晋升为南行王。 신당서에는 소발률의 정복으로 불림, 대식 등 이슬람 72개국이 당에 항복해왔다고 적고 있다. 고선지의 승전부는 곧바로 장안에 전해졌다. 소발률 정복 소식이 전해지자 장안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을 것이다. 고선지의 승리를 찬양하는 음악까지 만들어진 듯하다. 악보나 음률은 전해지지 않지만 당시 장안에는 반류를 깨뜨리다는 제목의 악곡이 유행했다는 기록이 갈고록에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원정을 마치고 구차로 돌아온 고선지를 절도사 부몽영찰은 환영하지 않았다. 그의 영을 기다리지 않고 소발률 정복의 전승 보고서가 먼저 당 현종에게 전달돼 버렸기 때문이다. 부몽영찰은 고선지에게 개창자를 먹을 고구려 노예놈이라며 욕설을 퍼부었다. 당나라에서 그는 여전히 고구려인이었다. 소발률 원정의 승리는 이 안서 대도호부의 주인을 바꾸게 했다. 당 현종은 부몽영찰 대신 고선지에게 안서 도호부를 총책임지는 안서 사진 절도사를 맡겼다. 멸망한 고구려의 유민 포로의 아들이었던 고선지가 중앙아시아와 파미르 그리고 광활한 실크로드를 다스리는 지배자가 된 것이다. 고선지가 절도사가 된 이때 안서도호부는 파미르를 포함해 넓은 서역 땅 모두를 지배하게 된다.
실크로드 역시 고선지가 지배자가 되면서 최전성기를 맞았다. 비단을 매개로 한 교역으로 동서가 함께 풍요로움을 누리던 황금기였던 셈이다. 소발열 정벌 이후 그는 몇 차례 더 서역으로 대장정을 감행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그의 다음 원정은 어디였을까? 중국 투르판에 있는 아스타나 고분군. 취재팀은 이곳에서 고선지 행적에 관한 새로운 단서를 찾을 수 있었다. 아스타나 고분군에는 과거 고창국과 당나라 시기의 고급 관리들의 무덤 400여 개가 있는데 그 속에서 부장품이 출토되면서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1300년) 전의 유물들이 무더기로 발견돼 고선지 시기의 이 지역 생활상을 잘 말해주고 있다. 이곳은 건조한 기후 때문에 시신조차 썩지 않고 말라버린다. 얼굴이며 머리카락, 심지어 입고 있던 옷까지 완벽하게 보존돼 매장될 당시의 모습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다. 지하박물관이라 불리는 이 아스타나 고분군에서 바로 고선지의 부하 장무가의 무덤이 발견됐다. 이 무덤에서 출토된 유물은 모두 박물관으로 옮겨졌다. 취재팀은 신강 위구르 자치구 우르무치 박물관을 찾았다. 장무가의 묘에서 발굴된 유물 가운데 취재팀의 눈길을 끈 것은 두루마리 고문서다. 장무가를 장군에 임명한다는 임명서. 문서에는 장무가를 장군에 임명해 줄 것을 황제에게 간하는 내용과 그 청을 받아들여 장무가를 유격장군으로 인정한다는 임명서가 함께 적혀 있었다. 这个张无价就刚才说的，他因为参加了，他是作为这个高贤之的部下，参加这次战争立了功了，朝廷给他授予他游击将军这个官。这个人呢，他死了以后，他用了一个纸做的棺材，所以这些文书呢，就是从这个纸棺材上拆下来的。 이 임명서는 천보 10년, 즉 751년 2월 12일에 만들어진 것이다. 그때 당시는 고선지가 안서도호부의 절도서로 있던 시기다. 전투는 바로 고선지 휘하에서 벌어진 것이다. 당나라 조정의 실권자인 양귀비의 오빠 양국중과 재상 이인보가 서명했다. 장무가는 750년의 전투에서 큰 공을 세워 고선지가 20살에 얻은 유격 장군과 같은 직책을 임명받는다. 고선지는 장무가 등 부하를 이끌고 750년 대원정을 감행했고 전투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전투가 끝난 이듬해 이 문서는 작성됐다. 그러나 원정 당시 절도사였던 고선지의 이름은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다. 冯大夫，这冯大夫的女婿。 그 대신 고선지 후임으로 안서도호부의 절도사가 됐던 봉대부 봉상청의 이름이 적혀 있다. 刚才我提到的这个冯大夫，就是他被他提拔起来的，就是后来代替他了。两个人甚至于后来最后同时啊，这个因为在安史之乱的时候战败，同时被处死的。他们两人可以说是，关系非常密切，就后来就变成他的副手，他的部下里边最有名的一位。 신당서의 봉상청 열전에는
봉상청과 고선지의 인연에 대해 이렇게 적고 있다. 봉상청은 너무 왜소해 일그러져 보이고 다리를 절었다. 고선지의 시정이 되겠다고 새벽부터 밤까지 출입문에서 수십 일 동안 버티자 고선지는 할 수 없이 시종무관으로 삼았다. 关于高仙芝部下的记录是很多，但是关于高仙芝的记录是没找到。我们到现在还没有发现，也许也不排除以后能发现。 장무가가 공을 세운 그 원정은 어디였을까? 문헌에는 안서도호부가 석국을 평정하고 구국호와 배반한 돌기시 등 적을 격파했다고 적고 있다. 석국을 비롯한 돌기시 등은 지금의 타슈켄트 등 중앙아시아 일대 지역으로 750년 이슬람 제국의 영향력이 커지자 당의 지배를 벗어나려 했다. 但是从高仙芝 打十国的这个事情，它主要就是因为当时十国的君主，他希望能够靠拢大食，也就是阿拉伯人。那么，所以唐朝呢觉得这个他的行动呢，不能够被接受。按照汉文的记载，叫做不行藩臣礼，就是不想做唐朝的这个臣属。那么，所以 高仙芝当时就带兵到那儿去打他。 절도사가 되면서 평온했던 3년 동안의 짧은 시기를 마감하고 고선지는 대군을 이끌고 천산산맥을 넘어 중앙아시아로 향했다. 아랍 사료에 의하면 고선지가 동원한 병력은 10만 명, 주 공격 대상은 석국이었다. 타슈켄트. 돌의 도시란 뜻의 타슈켄트는 당시 석국왕이 지배하고 있었다. 동서를 잇는 실크로드의 교차 지점에 있는 탓에 일찍부터 이곳은 중개무역이 번성했던 곳이다. 고선지는 천산산맥을 넘는 원정을 단행해 750년 12월 이 석국을 정벌한다. 현재 석국의 왕공터는 타슈켄트 시가지의 초라한 모습으로 남아있다. 75년도에 이 왕공터를 발굴했던 브루야코프 박사가 취재팀을 직접 안내했다. Мы стоим на очень интересном месте, исторически важном. Это руины древней столицы Ташкента 7-8 веков. Вот эта часть, она была когда-то цитаделью. Здесь был дворец правителя и храм. Кусочки укрепленных стен. Вот мы видим, даже поднимаются вот эти вот остатки. Это остатки башни и стены от цитадели. 당시 석국은 당나라의 조공을 바치고 있었다. 그런데 이슬람 세력이 급속히 팽창되자 당을 배반하고 아랍의 조공을 바치기 시작한다. Ну вот, например, вот здесь, в цитадели, вот в этой части сохранились следы пожаров. Вот они, следы пожаров идут. И как бы потом то самое осыпалось, долго разрушалось, а дальше уже идет. 고선지는 석국을 철저히 파괴했다. 왕은 장안으로 압송됐다. Фрагменты стеночек, уголь идет, вот сосуд. Вот. Это вот то, что было когда-то на стенах, может быть,
штукатурка, которая под влиянием воды упала. Сгорела на полах, стояла пустым. Еще раз, несколько раз обрушение проходило. То есть город лежал в руинах. Мы знаем, единственное важное письменное свидетельство этого времени – это штурм города китайской армии во главе с Гао Сянджи, взятие правителя и выступление после этого уже арабских войск, встреча их с китайцами. Вот это следы не просто обычных каких-то небольших костров. 석곡과 돌개시 등 이 일대의 정벌은 바로 이슬람 제국과의 대전투를 예고하는 서막이었다. 장안에서는 서역의 반란을 진압하고 온 고선지뿐 아니라 고선지의 애마조차도 화제가 된다. 당시 시인 두보는 전쟁터에서 돌아온 고선지의 애마에 대한 시를 남겼다. 안서도호 푸른 호말 높은 이름 갑자기 동으로 왔네. 전장에서는 당할 자 없었고 주인과 한마음으로 큰 공을 세웠네. 몇 갈래로 갈라졌던 실크로드가 다시 만나는 전략적 요충지 사마르칸트가 있다. 사막의 한가운데 푸른 도시라 불리는 사마르칸트. 이곳이 바로 고선지가 석곡과 함께 정벌한 구구코의 중심 지역이다. 현재 사마르칸트에는 13세기 티무르 제국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다. 푸른색 타일로 장식된 이슬람 문양은 지금도 선명하다. 사마르칸트 시가지 동쪽에 있는 아프라시압 언덕. 아프라시압 언덕은 이 지역의 이슬람 세력권으로 편입되기 전까지 사마르칸트의 왕궁이 있던 자리다. 이곳에서 고구려 사신 벽화가 발견됐다. 이 벽화에는 이곳을 다녀간 세계 각국 사신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고구려 사신의 모습도 희미하게 그 흔적이 남아있다. 고구려의 독특한 머리 양식엔 조우관이 희미하게 나타난다. 벽화 발굴 당시 부책임자였던 브리아코프 박사. Ну вот идет опояска и идут вооружения. Здесь идут элементы и тюркские, и крестьяне, эти самые, идет прически. Но сейчас сохранность, правда, не очень хорошая. Потому когда вскрывали, было немножечко лучше. Цвета были более тонкие, более чистые, поэтому немножечко и этнический тип, и самое главное вот эти вот элементы вооружения, которые были характерны именно для Кореи, для Востока. 벽화의 제작 연대를 고려해 볼 때 고선지가 이 지역을 지배하기 100년 전인 650년경
이미 고구려인들은 사마르칸트를 다녀갔다. 당이 고구려를 멸망시키기 위해 총공세를 펼 때 다급해진 고구려가 동맹군을 찾아 멀고 먼 이곳까지 다녀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결국 고구려는 멸망하고 고구려 유민 고선지는 서역의 지배자로 이 지역을 정벌했던 것이다. (8세기) 중엽, 세계는 중국의 당나라와 이슬람 제국의 두 강국이 축을 이루고 있었다. 유럽을 장악하고 통진하는 이슬람과 중앙아시아로 세력을 넓혀가던 당은 어차피 패권을 놓고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두 제국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바로 그때 고선지의 정벌 다음 해인 751년 이슬람 제국은 당 지배하에 있던 이 사마르칸트를 점령한다. 사마르칸트를 점령한 이슬람 제국은 이곳을 동쪽으로 진출하는 그들의 전진기지로 삼았다. 당에 조공을 바치던 강국은 이슬람에 의해 무너지고 왕궁터는 아랍 군대가 주둔했다. 이곳 아프라시압 왕궁터는 프랑스의 고고학 조사단에 의해서 10년째 발굴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В связи с этим я как раз и говорил о том, что можно соединить данные археологии. Это здание, которое занимает всю практически нижнюю площадку цитадели, оно по археологическим, по стратиграфическим данным датируется середины VIII века. И если посмотреть на сочинения арабских и персидских историков, то можно обратить внимание, что он провел здесь на самом деле много времени, Абу Муслим, около 1,5 лет, не меньше. 이 아프라시압에 주둔한 아랍군은 이슬람 제국의 동방 총독 아부 무슬림의 군대였다. 아부 무슬림의 아랍 군대는 이곳을 점령한 후 바로 안서 또호부 공격을 준비했다. Когда прибыл сюда. А Самарканд был форпостом этого мусульманского мира, как бы сферы влияния халифата, потому что здесь все-таки уже была к тому времени установлена более-менее прочная власть арабов, и потому необходимо было закрепить этот успех и, более того, продолжить его. Очень интересное одно есть сообщение в арабских источниках о том, что Абу Муслим готовил поход в Китай. Не просто речь шла, то есть не только Гаус Аванджи пытался идти со своей стороны, как бы с восточной стороны, но и с западной стороны аббасиды пытались организовать, а по крайней мере это была идея Абу Муслима. 동진을 계획하고 있던 아부 무슬림 군대에 때마침 멸망한 석국의 왕자 나구차비시가 도움을 청하러 왔다. 아부 무슬림은 이것을 계기로 이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인근 소국들과 연합군을 형성한다. 한편 고선지는 7만의 군사를 이끌고 이슬람군을 정벌하기 위해 다시 천산산맥을 넘었다. 30만 이슬람 동방군 총독 아부 무슬림은 이븐 살리 장군에게 고선지 군대를 맡게 했다. 두 제국의 군대가 서로 맞부딪힌 격전지는 타슈켄트의 북쪽 탈라스 평원이다.
탈라스 평원. 751년 7월 중앙아시아의 운명을 갈라놓은 최초의 동서 대전이 바로 이곳에서 벌어졌다. 가장 치열했던 전적지는 현재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즈스탄의 국경이 지나는 대평원에 자리 잡고 있다. 고선지 군대와 이슬람 군대가 전투를 벌인 곳은 탈라스 평원 가운데서도 바로 이 아틀라 성이다. Башня, крепостные башни, которые охраняли вот это самого крепости. Вот это. А это везде только была стена, крепостная стена. Здесь цитадель, он состоит из двух частей. Это самый возвышенный цитадель, потом это Шахристан, имеет несколько крепостных валы, был окружен крупный, в общем, оборонный город. Ну, в древних источниках у нас в 751 году здесь в Атлахе был крупная битва между китайцами и арабами. 7만의 당과 북방 유목민 연합군을 이끌었던 고선지와 이슬람 최정예 군대와 중앙아시아 연합군을 이끈 살리히. 두 장군의 대격돌은 탈라스 평원에서 5일 동안이나 계속됐다. 사태는 고선지군에게 불리하게 전개됐다. 고선지군에 연합했던 카롤룩이 당을 배신하고 이슬람군의 가담에 고선지군을 협공한 것이다. 자칫 통감에는 탈라스 전투에 대해 이렇게 적고 있다. 칼라록 부족이 반란을 일으켜 이슬람군과 함께 협공했다. 고선지군은 이 전투에서 대패했다. 고선지군의 대패의 원인이 됐던 카롤룩 족은 돌궐족의 일파로 당에 복속됐던 종족이었다. Для калуков цели были захват пастбищ и земель. Но они понимали, если Гао Сянджи захватит Среднюю Азию, тогда они станут кем? Они станут подданными, не союзниками, они станут подданными Китая, который с них будет брать налоги. Поэтому они за Гао Сянджи до конца не шли в битве. Они были в нем заинтересованы, как союзники, но они не хотели стать подданными Китая. Вот в чем трагедия. 1230년대에 만들어진 아랍 사서에는 당시의 전투가 자세하게 묘사돼 있다. 중국 연합군을 격파한 아랍 장군은 지하드 이븐 살리히다. (751년 7월) 동방 총독 아부 무슬림이 지하드 이븐 살리 장군을 파견해 탈라스에서 중국군 5만을 죽이고 2만을 포로로 삼았다. 당시 이 탈라스 강은 고선지 군사들의 피로 물들었을 것이다. 살아남은 고선지 병사는 고작 수천 명뿐. 고선지는 평생 처음 패전의 쓰라림을 맛봐야 했다. 这是一个很重要的战争。这个有些学者认为呢，这次战争是伊斯兰文化往东方传播的一个很重要的决定性的战争。因为我们知道，今天中国的西北地区是穆斯林聚居的地区，那么这些穆斯林呢，他们信仰的是伊斯兰教。那么和阿拉伯人信仰的是同一个宗教，那么所以达罗斯之战以后，阿拉伯或者说穆斯林的势力还能够继续向东方发展。 탈라스 평원 아틀라. 이곳은 고선지군의 대패하고 물러나면서 이슬람 지배하에 들어간다.
이게 언제 때 겁니까? Какого года? Это каких? Вот считайте, 7-й, 8-й, или можно 9 век, как раз развивалась архитектура того периода. 7, 8, 9세기. 7, 8, 9세기. 이 아랍 문입니까? Это арабская. арабское влияние. Интересно. 이 아틀라에서는 지금도 당시의 유물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고선지가 물러난 이후 진입한 이슬람 문화의 흔적들이다. 중앙아시아의 운명이 결정지어진 탈라스 전투. 그 패배로 이 지역에서의 당의 영향력은 급속히 약화된다. 그 대신 아랍군이 주둔하면서 실크로드는 상당 부분 이슬람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된다. 그러나 탈라스 전투의 영향은 전혀 다른 곳에서 나타나 세계의 문명사에 큰 변화를 몰고 온다. 바로 중국의 제지술이 서방으로 전해지게 된 것이다. 제지술이 처음 전파된 사마르칸트. 이곳에는 지금도 옛 제지 공장의 모습이 남아있다. 중국의 제지술은 실로 우연하게 전파된다. 탈라스에서 포로가 된 수많은 고선지 병사 중 제지 기술자가 포함돼 있었고 이들이 사마르칸트로 끌려와 종이를 생산하게 된 것이다. Китайские пленники, как я по истории знаю, что китайские пленники научили нас изготовить бумагу из тутовной коры, где уже в X веку самаркандская бумага под названием Самарканди была прославлена во всем мире. 불과 얼마 전까지도 이 공장에서는 여러 재료를 빻아 종이를 만들었다. 사마르칸트에서는 아직도 전통적인 방법으로 종이를 생산하는 공장이 있다. 이곳에서 사마르칸디라는 서역 한지가 만들어진다. 사마르칸트지. 이 종이가 바로 세계 문명사를 바꾸게 된 것이다. 그다음에 사마르칸드에서 그게 그러니까 한 8세기 말 막 있다가 그다음에 그것이 어딜 넘어가냐면 9세기 초 되면 바그다드, 오늘의 바그다드를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그다드에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쪽은 양피나 파피루스 막 이런 데다 글씨 쓸 때인데 막 이래 종이 가니까 금방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바그다드는 당시 물론 이슬람 제국 수도입니다. 거기는 국영 제지 공장도 수십 개소가 생깁니다. 삽시에.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옮겨서 8세기, 9세기 한중엽은 다마스커스 오늘 시리아 수도. 그다음에 거기를 해서 9세기 말경에는 이제 카이로. 그다음에 이어 상당히 빠릅니다. 그다음에 이어 이제 저 오늘의 모로코의 고도 페스. 그러다가 처음으로 유럽에 전달되는 것이 그 페스. 모로코의 페스로부터 스페인에 그러니까 거기에 12세기 초 거기 넘어갑니다. 탈라스 전투로 알려지기 시작한 제지술은 실크로드를 따라 사마르칸트와 바그다드를 거쳐 다마스커스로 전파된다. 그리고 12세기 초에는 유럽에까지 전해져 서양의 학문을 일으키는 밑거름이 된다.
고선지에 실패한 원정이 도리어 제지술의 전파를 통해 서양 문명의 일대 변화를 일으키는 계기가 된 것이다. 탈라스 전투에서 패한 고선지는 안서 도부의 절도사를 부하 봉상청에게 내주고 당나라 수도 장안으로 온다. 패장이지만 높은 자귀까지 새롭게 받게 된다. 이때 고선지 심정일까 두보의 시에도 이런 구절이 있다. 말리라 한혈말을 이제 보았네. 번개보다 더 빠른 걸 세상이 아는데 청사로 갈깃단 채 늙고 있으니 언제나 서역길을 다시 달릴까. 고선지가 장안에 돌아와 은거하고 있을 무렵 당 현종은 양귀비와 사랑에 빠져 정사를 돌보지 않았고 조정은 내분에 휩싸여 어지러웠다. 고선지가 장안에 머문 지 4년째 되던 해 동북절도사인 알록사는 범양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고선지의 부하였던 봉상청이 진압에 나섰으나 계속 실패하자 고선지는 알록산의 난을 진압하는 책임자로 다시 기용된다. 현종의 배웅을 받으며 10만 명의 천무군을 이끌고 고선지는 전장으로 향했다. 고선지는 이미 선발군으로 나아가 패전하고 돌아온 봉상청에게 상황을 보고받고 이 동관을 결정지로 정한다. 앞에는 황화를 두고 뒤에는 높은 산에 의지한 천예의 요새 이 동관에 진을 치고 알록산을 기다렸다. 그러나 황제의 감독관인 환관 변영성은 고선지가 동관으로 후퇴한 것을 전투다운 전투도 없이 퇴각한 것으로 황제에게 보고한다. 说说冯长清失利，而这个高仙芝啊，鉴于这样情况，不得不退到潼关，因为潼关古代号称一夫当关，万夫莫克，是吧？就是只要有少部分兵力挡住。 守住这潼关，敌人过不来，进不了关内，长安都可以保住，朝廷都可以保住，国家都可以保住。说这样的决定呢是对的。 또한 고선지는 동관으로 진영을 옮기면서 적의 수중에 황실 창고가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창고를 불태웠다. 당 현종은 황실 창고를 탐했다는 죄목으로 고선지와 봉상청에 참형을 명령한다. 환관 변영성이 먼저 봉상청을 처형하고 고선지의 형을 집행한다. 죽음을 맞는 고선지의 모습은 사서에 상세하게 그려져 있다. 군사들은 누명입니다라고 외쳤다. 그 소리가 땅을 흔들었다. 고선지는 먼저 차명을 당한 봉상청의 시신을 보며 말했다. 공은 내가 선발했고 나와 절도사를 교대했다. 지금 함께 죽으니 이도 모두 운명이로다. 마침내 죽음을 받아들였다. 그때가 755년 12월이다. 중국 인명대사전에는 그의 죽음에 대해서 무함사례라고 적고 있다. 누명에 의한 억울한 죽음이었음을 중국 역사가 인정한 것이다. 고선지의 죽음과 함께 동관은 함락되고 당나라도 서서히 몰락의 길을 걷는다.
고선지가 지배하던 서역 땅을 중국이 다시 차지한 것은 1000년이 지나 18세기가 돼서였다. 그나마 그가 대원정을 감행해 굴복시켰던 파미르 고원과 중앙아시아 일대는 끝내 회복하지 못했다. 실크로드는 고선지가 지배했을 때 가장 번성했고 그가 떠나면서 쇠퇴를 거듭했다. 고선지의 원정 결과로 서방으로 전해진 종이는 그 후 유럽 르네상스의 기폭제가 되고 서양 문물은 빠르게 발달해 갔다. 망국의 유민으로 태어나 당나라 장수가 돼 실크로드를 지배했던 고선지. 결국 그의 파란만장한 삶은 세계 문명사를 바꾼다. 고선지, 그는 사라진 고구려의 혼이었다.